네, 공시 진단하는 시간입니다. 타키온 대표 조우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녹십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룹주 전반에 대한 실적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대주주 지분 매도를 또 짚어주셨는데 이번에는 국민연금 지분이 늘어난 것으로 공시가 또 집계가 됐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이제 녹십자 지분을 이제 일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67억 원을 들여서 지분을 확대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다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맞아야 되겠는데 1개국에서 백신을 개발했다 할지라도 그 백신을 갖다가 생산하는 캐파가 해당 국가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CEP라는 이제 국제 기구에서 녹십자와 이제 5억 도즈의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이제 녹십자가 이제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가 나오전 화이자나 뭐 이제 모더나나 이제 어디서든지 백신을 개발하면 해당 백신을 갖고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녹십자가 이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 자체를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백신을 갖다가 제조하는 데 있어서 녹십자가 이제 제조 능력에도 실력을 인정받아서 새로운 매출이 이제 추가로 내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녹십자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녹십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연금이 167억 원을 들여서 녹십자 지분을 갖다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8.77% 9.12%로 늘어났고 녹십자 전체의 이제 거버넌스 지배 구조 차원에서 본다면 녹십자 위에 녹십자 홀딩스가 있습니다. 녹십자 홀딩스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녹십자 홀딩스의 회장이자 대표인 이제 허일세 회장이 이제 0.56%의 지분을 녹십자 지분을 또 일부 갖고 있습니다. 허일세 회장은 이제 돌아가신 허영세 회장의 이제 동생분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일세 회장이 이제 녹십자의 또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으리라 보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방송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허일세 회장과 또한 녹십자 홀딩스의 부회장인 박윤태 부회장이 녹십자 홀딩스의 지분을 매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분 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따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이번에 녹십자 지분을 확대했는데 녹십자 지분을 확대한 내역을 이제 배경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감염병 예방 연합이라는 곳에서 CEP라는 곳에서 노르웨이의 본사를 둔 이제 국제 기구입니다. 뭐 국제 연합 산하는 아니고 각국과 그다음에 주요 이제 회사가 이제 출자를 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녹십자와 지난달에 5억 도즈, 그러니까 1도즈가 1회 접종분인데 5억 도즈의 접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녹십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5억 도주에서 접종분을 맺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1도주를 0.4만 원, 그러니까 4천 원으로 해석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을 50%로 계산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여기에 플러스 이제 미국에 있는 면역 강화제가 이제 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중국에서 헌터라제라는 부분이 또 매출이 발생한다면 현재 올해 녹십자의 매출액에 플러스 5천억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은 녹십자의 주가를 이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녹십자의 주가를 갖다가 5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주가 상향이죠. 그래서 NH투자증권은 내년에 녹십자의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를 한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조금씩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향하는 것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상향을 하게 된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예상 목표가 51만 원으로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갖다가 확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녹십자의 지분 추이를 잠시 살펴보면 이건 저희만이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이제 주가인데요. 상 윗단이 이제 녹십자의 이제 주가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단이 국민연금의 이제 지분 동향인데요.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이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녹십자의 주가가 이제 횡보 내지 이제 하향을 했을 때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녹십자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듯 하니까 국민연금은 녹십자의 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다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이제 녹십자의 백신 수혜주로 이제 분류가 된다는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이제 16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지분을 추가로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추이를 보면은 국민연금이 사실상 코로나를 갖다가 우리가
온 인류가 이긴다면 결국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 이 3종 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녹십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백신인데 이런 관점에서 그 한 1년, 2년 정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 녹십자의 그 기업 매출을 바라봤다면 지분을 갖다가 매도하기보다는 지분을 늘렸어야 했는데 지분을 오히려 매도했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매도했다가 이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녹십자의 지분을 늘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사실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다른 자산운용사와 다르게 워낙 그 운영 규모도 크고 또 우리가 사실은 국가 전체의 이제 부를 증식하는 차원에서 3년 내지 5년 정도 바라보고 지분을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연금 녹십자의 지분 투자 역시 사실상 올해 투자는 이제 실패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2년, 3년 정도 바라보고 이제 꾸준하게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방송인데 허이서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홀딩스의 부회장이자 대표이사가 그 124억 원의 지분을 매도를 했고 역시 박용태 녹십자 홀딩스의 부회장이 60억 원의 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이게 악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면은 그 누구보다도 사실 녹십자 자체의 이제 임원은 아니지만 녹십자의 소식과 지분 그 연구 R&D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에서 예상했던 이 두 분이 녹십자 홀딩스의 회장과 부회장이 지분을 대폭 매도했기 때문에 시장은 악재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6일날 허일섭 회장이 이제 녹십자 홀딩스 회장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봉이었죠. 그러고 나서 9일날 그 국민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양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허일섭 회장이 이제 매도는 6일날 했지만 실제로 알려진 것은 이제 11일입니다. 10일날 이제 공시를 했고 저희 방송은 이제 그 다음날 11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날 이제 임원들의 매도 소식이 알려지니까 이날 개파락으로 이제 떨어졌고 이후에 주가가 이제 약세로 이제 전환됐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임직원들은 이때가 저점 고점을 생각해서 매도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사실 매수를 해야 된다. 이래서 국민연금은 167억 원 들여서 매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양측의 매수와 매도를 갖다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어떤 관점에서 향후 주가를 보는 게 좋을지 이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의 세력이, 그러니까 세력이라 말하기 그렇고 임원들이 매도를 했고 한쪽에 국민연금이 매수를 했다. 이 각각의 뷰가 다른데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녹십자 최근 들어서는 대주주의 매도 이후에 국민연금이 다시금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타키온 대표 조우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